이게 1975년에 준공된 아파트 맞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신발장에 들어오자마자 탁 트인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방을 터놔서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을 갖다 놓으셨어요. 조각 작품 같은 걸 놓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되게 깔끔해요, 집이. 갤러리 같아요. 여의도는 애만 안 키우면 살기 좋다라고 들렸는데 뭐 단점은 없을까요, 여의도? 네, 저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1975년에 준공된 곳이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거든요. 신통에 묶여있고 여의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른 컨텐츠가 있어요. 저는 되게 나름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588세대인데 992세대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하고 오피스텔까지 같이 들어오면 1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금융 무슨 특례지구 뭐 그런 걸로 묶여가지고 여기에 뭐 오피스로 들어오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용적률 600%에 건폐율 뭐 40% 50% 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상복합처럼 개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업시설, 뭐 업무시설 같은 것도 들어오고 땅이 넓잖아요, 이거 되게. 근데 이 넓은 땅에다가 588세대면 되게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600% 쓰고 업무시설과 오피스텔과 아파트 992세대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재건축 얘기할 때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부터 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재건축을 사게 되면 무기한 연장될 수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났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관처가 나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나가게 되는 거죠. 초청을 해주셨는데 가서 얘기 좀 나눠보고 왜 여의도를 사셨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지금은 실거주하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토호제 묶여있거든요, 어차피. 일정 면적 이하로 대지 지분을 가진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토호제를 피해가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튼 여의도가 좀 그런 세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세대는 당연히 아니고요. 옛날 아파트니까 50년 됐는데 토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면 여기 인형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지하주차는 당연히 없고 옛날 아파트니까.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엘리베이터는 작아.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옛날이 져진 곳이고. 네, 저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50평에 들어와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풀로 다 한 집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여기가 원래 룸이었고요. 저기도 원래 룸이었는데 옛날에는 약간 신모방 같은 게 있었어요. 요즘에 신모라는 단어가 안 쓰는 단어기도 하고 가사 도우미로 부르지만 옛날에 신모방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가 신모방이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뚫어가지고 인테리어 풀로 하면서 여기를 미술 작품을 갖다 놓으셨어요. 일부러 조명도 이렇게 때려가지고 조각 작품 같은 걸 놓기 딱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우물형으로 천장 뚫어놓고, 아무래도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해도 2.25에서 2.3 사이 나올 것 같은데 천장은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거실인데 처음 들어오면 이게 1975년에 준공된 아파트 맞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신발장에 들어오자마자 탁 트인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방을 터놔서 그렇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공급 면적 50평이어도 방이 막 5개 이렇게 있었거든. 대가족이 살던 시대였으니까. 1975년이면 언제야? 유신 시절이야. 유신 시절. 유신 시절이에요. 1975년이면 예전엔 여기만 이제 거실이었고 다 방이었을 텐데 지금 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란다가 있는데요. 이 베란다를 확장을 안 하셨어요. 확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베란다까지 확장하게 되면 난방부터 여기 세치까지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보온이. 이렇게 하셨고, 여기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일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집이. 다 화이트야. 저는 갤러리 같아요, 진짜. 가구가 정말 미니멀. 최소한의 가구만 있고 전부 다 화이트, 그리고 이런 포인트 주는 선반 같은 거 놓으셨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림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다가 TV가 아닌 그림을 걸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있고, 강아지 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신발장인데 난 이걸 보고 아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없으시대요. 강아지랑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강아지 넣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전부 다 큰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여기 전부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뭐 이런 것만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도 원래 방이었는데 방을 트셨는데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구조가 되게 특이하네요. 네네. 그래서 안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방도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올 화이트, 그리고 아주 작게 포인트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가구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 화이트로 된 집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마스터룸을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 아주 간단한 파우더 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구나. 마스터룸 화장실입니다. 인테리어는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인 것 같긴 해요. 돌 느낌의 따뜻한 그 베이지, 그리고 약간 호텔 같은 느낌, 이런 감도로 하는 게 좀 유행이고, 드레스룸이 따로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옷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방이 하나야. 모든 방을 다 터버려가지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인테리어를 하실 때 보통 방을 2-3개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방을 하나로 하셨을까? 안방 하나랑 거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실에서 보통 생활을 하실 거고, 어차피 지금 아이가 없고, 그래서 안방 하나면 충분할 거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여기는 재건축을 바라보고 산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실거주로 지금 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재건축 투자로 사시면서 실거주도 하시면서 이런 목적으로 사셨을 텐데 어차피 아이가 없으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재건축 때문에 다 헐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파트를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 인터뷰를 잠깐 할 건데요. 집주인분이 노출되는 게 좀 꺼려하셔가지고 목소리 변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양해해 주시고 인터뷰를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네, 제 앞에 지금 소유주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인터뷰 요청을 좀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요. 왜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심플하긴 한데 예전에 샀던 집은 저 강북에 있는 동네 아파트였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던져서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여의도에 더현대를 한번 와보고 저는 여의도가 너무 좋은 것 같다면서 그걸 엄청 찾아보더라고요.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한강도 가깝고 한강 벨트 중에 압구정은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었고 강북보다 이제 강남 쪽에서 좋은데 찾다 보니까 여의도가 이렇게 앞으로 섬이 튀어나와 있어서 뷰도 괜찮게 나오고 브라이튼 여의도도 뷰가 너무 예쁘고 해서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은 투자 노릇을 하지 않을까 생각에 여의도를 매입하게 됐고 마침 이 집에 나와 있어가지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매수하신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일단 여의도에 좀 거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주말이 되게 한가해서 좋고요. 더현대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교통이 붐비거나 사람이 길거리에 너무 많거나 하는 경우도 없고 비교적 애기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단지가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강공원이 압구정 현대에서처럼 되게 가까워가지고 강아지 산책 나기도 너무 편하고 실거주로서도 되게 괜찮다. 근데 학군이 조금 아쉽다. 학원 뭐 이런 거. 그래서 목동으로 많이 간다. 75년 준공이면 제가 여태까지 정말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다녀봤는데 가장 오래된 여기 혹시 주차 엄청 불편하지 않아요? 맞아요. 세대수는 처음에도 불구하고 8시, 9시 이후에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있는 게 접촉사고. 특히 새벽에 쿠폰이랑 많이 다니잖아요. 그냥 치고 가면 사실 잡을 수가 없고. 감시 카메라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똥. 야외에 있으니까. 그냥 눈 오면은 정말 얘가 여기 왜 살고 있지? 현타가 엄청 오죠. 특히 비 오고 눈 왔는데 내가 이제 강아지를 안고 차에 태우고 가야 된다. 근데 짐도 있다. 그럼 정말 멘붕이에요. 실제 여기도 녹물 나오고 막 이러나요? 그럼요. 나오고 당연하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파이프도 다 갈고 했지만 고생했던 게 하수를 다 막았으면 되고 보도 못한 점 같은 벌레들이 진짜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때 아예 부분이에요. 세면대로 다 덮어놨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난간이 떨어질 위험에 덜렁덜렁 돼서 소방관이 와서 너무 오래됐으니까. 정말 삶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재건축을 빨리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처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매수하신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텐데 그때 한번 모멘텀이 생겨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단점인데 제가 사실 여기랑 시범이랑 대교는 별로 고려 안 했었는데 시범을 먼저 고려를 했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대단지여야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시범이 여기보다 약간 좀 비쌌는데 평수가 조금 작았고 평수 큰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지만 결국에는 대단지의 시범이 훨씬 더 팍팍 올랐고요. 저희 세대가 600세대도 안 되니까 거래가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시가 받았다고 해서 프랜카드 걸고 해도 매칭된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별로 안 올랐어요. 다른 데는 진짜 10억 이상씩 올랐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좀. 근데 세대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자처 같은 데 대단지가 좋겠다. 인테리어는 얼마 정도 드셨어요? 여기는 거의 평당 300에서 400. 저도 이제 최소한으로 했다고 2억. 이주는 계획하기로는 올해 말이니까 2년 좀 넘게 살려고 그 돈을 투자하는 게 맞았나 후회는 많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분양 신청이 2월 말까지 하고 나서 평형 배정하고 그 다음에 동호수 추첨을 이제 블라인드를 해서 돌리고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한 9월,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늦춰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을 저는 분석은 많이 해봤는데 매수는 안 해봤어요. 재건축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사람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이런 거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후회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물론 부동산에 이제 가면은 제가 매수했을 때가 통합심의를 받았을 때요. 통합심의가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도가 빠르다. 다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통합심의를 다 받았다고 이제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나는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합심의를 전 다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완전히 승인이었다고 하는 거. 3개월 뒤인가? 그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평형 배정이라든지 동호수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식까지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대교 아파트도 재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1호였거든요. 그래서 전 대교를 아예 배제했고 무조건 1등으로 되는 데를 하자. 시간이 돈이니까. 근데 대교가 사실 더 빨리 됐어요.
여기서 요점은 매수하려면 부동산의 말보다는 거기 지인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지인이니까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고 매수하는 게 제일 정확한 정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압구정 3구역을 매수하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3구역 촬영 갔더니 그 구독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년 안에 여기 철거가 들어간다. 부동산이 엄청 세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5년 안에 어떻게 철거가 들어가요? 사업 시행가도 못 받았는데. 부동산이 좀 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 정보를 숨기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알면서 숨기면? 이런 게 다 고시가 되더라고요. 조합 관련해서 뭐 승인 절차나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자료를 말만 믿지 말고 구청에 가서 열람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도 한 군데 말고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군데 이상 가야 되는 게 얘기 들어보고. 네네네. 그럼 만약에 그 당시에 이걸 다 아셨어도 여기를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를 봤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갔을 거예요. 어디 보셨어요? 여기 말고? 압구정 현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었고 이성 이제 제일 작은 평수 투자처럼 어차피 내가 살 거 아니니까 작은 평수는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성은 25이 올랐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의도보다 거기가 더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든 생각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예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의 단점은 재건축이 너무 빨라버리거나 하면은 돈이 10년 이상 여기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성에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성을 했으면 이성은 아직 조합도 설립을 안 했고 좀 시간이 있고 2년만 지나면 전세도 내줄 수 있고 돈이 흐름이 좀 있을 텐데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항상 부동산 살 때는 콩깍지가 씌우는 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분위기가 계엄 전이었는데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빨리 안 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여서 제가 정보력이 좀 부족했고 너무 콩깍지가 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콩깍지가 씌이는 원인 중에 주변에서 사고 이런 것들이 약간 포모가 와서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영향도 있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이 계속 바뀌고 대출 조이고 하면은 예상에서 벗어나가니까 그래서 주변 언론이랑 유튜브 사실 유튜브. 유튜브가 저는 뉴스보다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저는 폭등한다고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누군가에게 매수매도 추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말고 다른 투자를 하시는 게 있나요? 주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예전에 코인도 진짜 조금 했었고 주식도 정말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하고 부동산에 거의 몰입하고 이 아파트예요. 그럼 여의도는 그 애만 안 키우면 살기 좋다라고 들렸는데 뭐 단점은 없을까요? 여의도? 느끼는 맛 없는 거죠. 왜냐면 맛집도 다 있고 산책 나가기도 편하고 여의도는 그러면 재건축만 진행이 되면 되게 살기가 좋아지겠네요. 그거 보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 보고 그냥 노후에 병원 가까운 거 산모병원 있고 백화점이나 식품관이 가까워졌는데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 갖춘 동네 여기 아니면 압구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신축 아파트 안 가고 왜 재건축을 사신 거예요? 실거주가 아예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찾다 보니까 재건축이 나중에 나의 큰 종잣돈이 될 것이다. 근데 생각보다 거의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받는 각종 스트레스, 금융 비용, 녹물이나 특히 벌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무던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견디면서까지 10년간 여기다 묻어두는 게 가치가 있을까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제 유튜브에서 많이 했던 얘기긴 한데 똑같이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금융비용도 그렇고 재건축 들어가는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공사비 계속 올라갈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 비용도 있고 이런 거 다 생각해보면 이미 어느 정도 완전히 장대한봉 뚫고 올라간 재건축을 샀을 때 진짜로 그만큼의 차익이 나느냐를 보면 또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환상을 좀 가지고 대하는 게 좀 있고 저 오히려 그래서 재개발이 조금 더 갭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되게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피디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인테리어를 되게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그거에 놀랐고 그거를 한 것만큼의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는 게 간평사들도 잘 몰랐고 그 과정들을 들어보니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간평가를 올려서 이제 감정가액이 올라가게 되면 더 좋은 평대나 좋은 뷰, 좋은 호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인테리어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게 좀 나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돌았대요. 인테리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간평가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뭐 수도관 같은 거 다 바꾸고 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이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간평가에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유주분께서도 돈 아깝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 실책이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대요. 잘못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소유주분 인터뷰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역시 재건축 투자는 쉽지 않다. 사람들이 그냥 재건축에다가 돈만 박아놓으면 얘가 재건축이 되면 자산가의 가치 막 되게 펌핑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몸테크를 해서 자본 차익을 얻겠다라는 게 재건축의 키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몸테크를 하는 것만큼 안 올라. 그 금액으로 다른 거에 다른 동네에 샀으면 그게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사업시 인가도 됐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도 얼마 안 있으면 날 텐데 이제 부장 신청하고 이게 평형 배정 끝나게 되면 관리처분 인가 끝날 텐데 그나마 여기는 사업 진행이 되게 빨리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종상향도 해줬잖아요. 3종 주거 지역인 토지를 이제 상업지로 종상향도 해주면서 사업성도 되게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 한양아파트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평을 사서 50평을 받으면 뭐 환급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잘못된 정보래요. 환급이 안 나온대. 원래는 환급이 나올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임대세대가 또 들어가게 되고 공사비가 오르고 사업성이 깎여 나가게 되면서 환급 나오는 거는 기대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는 똑같은 평형대 신축을 받으면서도 환급이 나와요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공사비 이렇게 많이 올지 아무도 몰랐고 임대세대가 몇 세대인지도 몰랐어요.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재건축 투자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재개발로 짭짤하게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다들 꼼꼼하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터보83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이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이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